343쪽에 보시면 통분론과 진입 비결이라고 있고요. 그 중에서 1번 일주무근이면 정록 정비한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일주무근이면 정록 정비한다 그랬어요. 일주가 무근할 때 정록 정비한다. 이거는 일주가 일간입니다. 일간이 무근이란 말은 자 보십시오. 일주가 무근. 이거 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주가 뿌리가 없을 때는 일주의 소위 말하는 일간의 일주의 록 정록이 되는 거 정한다 배우자를 정한다는 말이거든요. 일주가 무근이란 말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인터넷상에서 특히 유튜브에서 일주 무근 정록 정비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주가 신약이면 정록 정비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일주 무근이면 정록 정비한다는 것은 일주 혹은 일간이 신강이든 신약이든 신강 신약 불문하고 록이 없으면 록을 따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일주가 약하면 정록 정비한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그거가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주가 신강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어요. 일주가 록이 없으면 일주가 건이 없으면 록을 배우자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강이라 할지라도 일주가 록을 쫓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잘못된 혹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본인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 자의적인 해석이 역학을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게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라 하는 것은 순수하게 전해져야 됩니다. 이 생각이. 이런 동그란 생각이 있으면 이 생각이 순수하게 전해져야 되는데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잡음이 들어가요. 잡음의 모양이 이렇게 세모나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적에는 이 생각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잡음이야말로 여러분 오염 요소다. 오염이란 잡음이 들어가니까 본래 동그란 모양의 생각이 세모난 모양으로 전해지니까 이 바르지 못한 모습이 되는 거죠. 잡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오염돼서는 안 된다. 이걸 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는 신강신약 불문하고 건이 없을 적에는 록으로서 정비한다는 거죠. 그럼 그 록은 뭐냐? 보겠습니다. 록이라는 것은 각, 을, 병, 정, 무, 기, 병, 신, 임, 계라고 합니다. 갑의 록은 인이라 그러고요. 을의 록은 묘라고 합니다. 병의 록은 사라고 하고요. 정의 록은 오라고 합니다. 무의 록은 사라고 하고요. 기의 록은 오라고 합니다. 경의 록은 신이라고요. 신의 록은 유라고 하고요. 임의 록은 배라고 하고요. 계의 록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사실 암기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이 록이라고 하는 것은 정록 12운선상에 생육관 록왕세 병사고 절태행할 때 생육관 록왕세 할 때 록, 이 정록을 말합니다.
성립관 로강세 병사가 질 때는 록. 여러분 12연성 있죠, 12연성. 이걸 포태법이라고 하는데 12연성 포태법은요, 명략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명략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 갑이라는 글자는 근이 없을 적에는 반드시 녹지를 쫓아가게 되어 있고, 을은 묘를 쫓아가게 되어 있고, 병은 살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정은 오를 쫓아가게 되어 있고, 경은 신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신은 유를 쫓아가게 되어 있고, 임은 해를 쫓아가게 되어 있고, 개는 자를 쫓아가게 되어 있다. 무는 살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기는 오를 쫓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거는 화토동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토동공. 그렇기 때문에 병은 무와 함께 괴를 같이 하고 있고, 정은 기와 함께 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록이라는 것은 비견이라고 하는 것과 같을까 다를까요? 이거는 달라요. 어떤 명략자들은 록은 비견이다 그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 록과 비견은 다른 것이다. 무가 살을 보면 이것이 록이 되는 겁니다. 무와 병은 같이 돌고 정과 기는 같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토동공도 논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께 화토동공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연을 봅시다. 수토동공, 화토동공 어떻게 달리 쓰느냐에 따라서 또 무일간이 해를 쫓아서 인연하기도 하고 기일간이 자를 인연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수토동공 쓸 때는 그렇게 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화토동공을 가지고 독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 명장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343쪽 보시면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임술, 경술, 신의 기회라고 있죠. 임술, 경술, 신의 기회라고 했는데 이 명조가 자, 좌측부터 임술년, 경술월, 신의 일, 기회, 신. 그래서 일주가 신금이 되는데 이 신금이 신강신약 따지지 말고 신금의 록지가 뭐냐? 유가 록지잖아, 유. 자, 신금일주니까 신금일주는 여기 있잖아요. 유가 록이 되네. 그래서 이분이 유생과 닭띠 여성과 인연이 됐습니다. 닭띠 여성과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계유생이 사모님이 되겠습니다. 계유생 철을 만났다. 그래서 정신 쓰기가 아름다워 외무부 장관을 지낸 외교관의 사주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무근이면 정록정배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와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명제를 보시면 신금일주가 술월에 났어요. 신금일주가 술월에 나고 년지에도 술토가 있고 시간에 기토가 있고 월간에 경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신강사주입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유생을 인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주무근이면 정록정배한다가 일간이 신약하면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 일주의 신강신약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다.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명제 하나 보겠습니다. 한 칸 건너뛰고 을축, 기축, 병신, 경인이라고 있습니다. 을축, 기축, 병신, 경인이라고 있습니다. 자, 병화일주가 있는 거죠. 병화일주가 이 사람이 근이 없어요. 록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병의 록은 뭐냐? 병의 록은 칠판에 보시다시피 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사생을 인연했습니다. 병일, 묵은, 사생정거라. 기사생이 처다. 인사신 형살이 구전되어 혁명가로 국무총리를 지낸 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344쪽 한번 보시겠어요?
344쪽 보시면 갑인년 신미월 계유일 무시 사주가 있습니다. 계술주가 뿌리가 없어요. 근이 없어요. 그죠? 계술주가 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계수에 근이 되는 것은 칠판 보다시피 자가 되죠. 그래서 이분이 쥐띠생 남자를 인연했습니다. 그래서 임자생 남편을 지아비로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거 해설서를 쓰면서 일주무근이면 정력정비한다에 그 장 말미쯤에 팁이라고 해서 시를 찾는 법이라는 글을 제가 쓰는 게 있었어요. 시 찾는 법. 이거 보면 진해비교를 활용하는 공식을 쓰면서 그 중에 하나가 삼합일허하면 허일정비한다라는 공식을 하나 써서 시를 찾는 방식을 제가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글을 보신 분들이 삼합만 쓸 수 있는 걸로 착각하시더라고요. 진해비결을 활용해서 시를 찾는 방식은 이 46가지 인연을 찾아가면서 실제 이 사람이 맞이한 인연이 무엇인지, 실제 이 사람이 어떤 생 인연을 만났으며 사주는 이러하고 이런 사주가 실제 어떤 생 여자 혹은 어떤 생 남자의 인연을 만났는지 그거를 가지고 기납법적으로 측정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명식이 있고 인연법 공식을 통해서 인연적으로 접근하는 결과가 그 인연인데 이 사람이 시를 모르기 때문에 반대로 이 사람이 맞이한 인연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해비결의 공식을 가지고 시를 역으로 추리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귀납법 접근 방식인데 이 귀납법 접근 방식을 가지고 시를 찾을 수 있다는 예시를 든 겁니다. 그 예시를 삼합 1호이면 허일 정비한다는 공식을 예를 들어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간혹 인터넷에 글을 보다 보면 시를 찾는 방식이 이 한 가지 공식만 가지고 찾는 것으로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찾아오면 제가 이야기를 해줄 텐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접속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렇게 강의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고 요거를 조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이너스리에 들어와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제자분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이너스리는 순수 역학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와 계신데 저는 anybody 누구라도 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조금 개방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한 이론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찾는 법이라는 게 자칫하면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를 찾는 방식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상대방 얼굴 생김새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식이 있어요. 좌우묘시에 태어난 사람은 얼굴이 역삼각형이다. 혹은 엎어져 잔다. 자는 모양은 엎어져 잔다. 이렇게. 인신사회 시에 태어난 사람은 얼굴이 달걀형 얼굴이다. 잠을 잘 지기는 옆으로 기울어져 잔다. 그리고 진술충미시에 태어난 사람은 얼굴이 둥근형이다. 그 다음에 반드시 누워서 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게 태어난 시에 대해서 좌우묘시는 어떻고 인신사회시는 어떻고 진술시 요 방식은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이지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이론이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이 쓴 책에서 들어온 이야기인데 한국인들이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어떤 분은 또 사주를 가지고 시를 찾는데 부스망이냐 모스망이냐를 가지고 시를 찾는 분도 계세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냐,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냐. 그거 실찼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살아계시면 어떡할 건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나. 요래 가지고 판단하는 방식은 옛날에 추성원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거기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안 맞아요, 이거. 깨끗하게 틀립니다. 제 같은 경우는 부수망이거든요. 부수망이면 저한테 나올 수 없는 시가 나와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진입비결 해설서를 쓰면서 그거 쓰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결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찾는 거 가지고 뭐 얼굴 생김새가 떴다, 어떻게 모양을 잔다, 심지어 가마가 몇 개다. 가마가 정중앙에 있으면 좌우묘고 한쪽 끄트머리 있으면 인신사이고, 가마가 한쪽에 살짝 비키고 있으면 뭐 진술충미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제 경험에서 제일 잘 맞는 것은 진입비결을 활용하는 방식이 제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입의 공식을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쓴 해설서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 1번 공식 그 후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또 그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